시간 관계만 21페이지에 있는 모니터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는 주택도시기부 같은 개선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권 보장에 관련된 미흡 현상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지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주거복지가 어느 정도 유보되어 있다고 하는 유럽에서는 어떠한 주거정책이 가장 성공한 정책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유럽에서는 사회주택 제도가 가장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말하는 사회주택과 유럽에서 말하는 사회주택의 개념이 다릅니다. 유럽에서 말하는 소셜하우징,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공공주택과 그리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거로 포함하는 것을 사회주택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LH공사라든가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받고 있는 것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공급되고 있어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약 주택 공급의 8%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성공했는가? 논자에 따라서는 아무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성공했다, 일부에서는 실패했다, 일부에서는 또 미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다, 좀 어떠한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결함됐다라는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단체에서 거듭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럽의 사회주택의 개념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최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주택의 개념은 앞에 있는 것처럼 머리글에 있는 것처럼 핵심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사회주택이 공식적으로 법조문의 기술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중심부에서 약 한 5,000채 정도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 단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주택 제도를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조차 없는가, 이러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 이론을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주택법제의 토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이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개념으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조례라든가 부산광역시 조례 또는 최근의 경기도 조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조례에 입안을 했고요. 가장 큰 핵심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주거기본법상 주거기본법이 11조 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 3항에서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명문으로 정의는 되어 있지만 않지만은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는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2017년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는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정부의 지침 자료에서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핵심이라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한국 사회의 전체 주택 공급의 8%를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굳이 공공임대주택과 구별성을 갖고 있는, 차별성이 있는 사회주택에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상황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가 된다는 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이른바 사회적 배제를 받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재정, 즉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세금이
수립되고 있는 만족도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주택의 기능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가? 23페이지 분량에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복지를 한다는 장점은 있고요. 다만 사회주택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나은 순기능은 무엇이 있는가? 공공의 재정적인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사회적 배제 현상이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치 능력이 보양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왔을 때 우리가 1인 거주 가구가 급증한다라든가 또는 기후위기라든가 또는 공유주택 같은 새로운 주거 문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주거 문화를 사회주택이 더욱더 대응 조언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는 이번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 가장 사회주택이 성공했기 때문에 유럽은 어떠한 법제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도시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도시와 관여되다 보니 주거복지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주거복지 상황에서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랬던 시기가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에서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여러가지 문제점, 우리나라 같은 문제점, 반려화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한번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물량을 배분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사회주택의 공급의 주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의 지원 또는 행정적 지원 이런 여러가지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 물론 국가마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발제 자료에서는 한 7가지 국가를 선별을 했습니다. 먼저 영국을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의 사회주택은 주택 공급 물량의 총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산업화가 먼저 일어났던 국가이다 보니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기오염이 심했던 국가였고 주거 환경 미세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주거 환경 미세를 완화시키는 정책에서 주거복지가 시작되었고요. 2차 대기대전을 거치면서 주택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주택 물량을 확대해 왔었고요. 다만 1980년대 영국에서도 이른바 정권을 노동당에서 보수당 정권을 교체하는 전환이 되면서 영국은 기본적으로는 보수당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택 물량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이유는 사회주택도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의 영국의 보수당 정권에서는 사회주택 물량을 축소를 할지언정 사회주택이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의 우월성 또는 영국에서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의 점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내용으로서 사회주택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회주택이 상당히 디자인이라든가 건축 기법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즉, 건축가에게, 즉, 프랑스의 건축가, 유명한 건축가들에게 사회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실제로 프랑스에서의 건축가들은 자신의 사회주택을 디자인하거나 건축하는 것을 상당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7페이지 분량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국가의 재정 등에 의해서 도시재생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서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정한 물량, 일정한 예를 들어 25% 정도의 물량을 사회주택을 꼭 신설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사회주택의 분량이 전체 분량에서 약 24%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공급하고 있고요. 27페이지 보시면은 물론 유럽에서의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유럽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법인이라든가 또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업을 경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회주택 공급자들을 협회를 만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협회가 상당히 주축적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것이 상당한 특이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생각보다는 사회주택 물량이 상당히 적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의 경우 주택의 사회주택 물량이 상당히 낮은 비율, 약 4%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사적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주택 임차인이 상당한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한 번에 대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는데 독일에서는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약을 계속 갱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그만큼 주택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료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 시장에서 상당히 공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에서는 사회주택의 공급은 생각보다는 좀 적다는 비율을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 네덜란드 교재 28페이지, 발제적 28페이지 보시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 세 개의 국가를 핀란드까지를 좀 4개의 국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네덜란드는 29%의 주택 재고량에서 사회주택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물론 싱가포르는 더 많이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특이한 경우 뺀다면 그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택 물량, 주택을 공급해서 이 주거의 공간을 순수한 사적 시장에는 잘 맡기지 않고 공적인 기재가 작동을 함으로써 사회주택의 물량을 우리나라 시간에 한 4분의 1 정도나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덴마크나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성격상 사회주택의 공급을 상당히 발전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에는 물량도 상당히 확보가 되고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주택의 기업들, 공급자들에 대한 역량이 상당히 국가가 지원을 통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그들이 역량 주체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가들 경우에도 사회주택 협회라든가 이러한 조합을 통해서 국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러한 협회를 통해서도 사회주택 공급자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 말씀드렸던 사회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한다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려서 좀 아직까지도 우리가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 경제 주체라는 단어 자체가 생겨나기 때문에 다만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이미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령들이 피해재정 속에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해서 주거복지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는 사회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급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주거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 아직 법에서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에 대해서 일부분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 조례에 있다 보니 시설권과 이런 안정성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에서 시장에 있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사회주택이 상당히 공급이 확장되다가 현 시장인 오세훈 시장에서는 사회주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몇 개명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회주택 제도가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약간 멈추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주택 제도의 장점과 단점, 한국 사회에서의 접목이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을 단기적인 시각이나 안목이나 정치적인 견해에서 살펴보지 말고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 한국식에 맞는 사회주택의 법제를 한번 고민해보고 이러한 사회주택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법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 이런 사회주택이 법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시범적으로 사업되고 있는 사회주택들이 상당한 성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선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정책을 말씀드렸고요. 31페이지에서 나오는 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유럽은 정권, 특히 정당에서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사회주택이라는 것을 복지의 시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정책 중장 분야를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법제가 잘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법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 그리고 국토교통, 내가 치면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러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국가 공기업, 학교를 통해서 상당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는 자주 오래 나왔지만 사회주택의 품질이 상당히 우월하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사회주택에 거주한다고 하면 부러운 시선으로 본다는 거죠. 당신이 사회주택에 살고 있다면 당신이 참 부럽다.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만큼 한국, 유럽에서는 여러 법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도 성공한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제시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주택 법제가 주는 시사점은요. 일단은 법이 만들어질 때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택이 어떠한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주택이 국가의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협력을 통해서 하는 지방의 특성을 가진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사회주택에 관한 법적인 기반이 완비되어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사회주택 공급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 30개에서 40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공급 주체가 앞으로 유럽처럼 100개, 1000개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공급자들이 법인이 됐던 사회적 기업이 되었던 협동조합이 되었던 이들이 어떻게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감독도 국가가 일반적인 그거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협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한국사회주택협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도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법정단체를 만들어서 그들의 자율에 의해서 관리와 광고비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내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편에서 빠르게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저희 부산대학에 오늘따라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먼 길 오셔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편안하고 교류회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연찮게 내일이 저희 대학 논술고사 그거 시험이 있는 날이라서 저희 모든 강의실이 다 시험장으로 쓴다고 지금 여기에 수험번호 붙이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5시 반까지로 저희가 비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좀 오늘 마음이 급하게 되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서로 여기 학문의 발전도 있고 서로의 정을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리 1주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저를 향해서 오른쪽에 윤성아 교수님부터 우리 정말로 이쁘신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의 윤선아 교수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뜻 맡았는데요. 제가 사회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논문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반갑게 나왔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당연히 생각하고요.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의 꽃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택이 이렇게 좀 발전한 100년의 기간을 통해서 발전해 왔지만 어쨌든 사회주택의 꽃은 오스트리아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가면 관광객이 그 사회주택에서 딱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라든가 디자인하고 건축가들이 굉장히 영예스럽게 생각을 해요. 사회주택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이제 우리가 공기업이 주최하는 공공주택이나 기업이 주최가 단가로 임대주택에만 익숙하잖아요. 근데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청년층이나 노년층이 어쩔 수 없이 사회주택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이름 자체가 제가 아무리 사회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사회라는 용어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입을 한다면 차세대 주택이나 미래주택 정도의 어떤 용어를 바꿔서 했으면 우리 선입견을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배경을요 잠깐 이 논문에 배경이 없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유럽의 임대주택은요 우리나라하고 그 사회적 배경이 달라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전쟁에 나간 청년들이 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불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은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해줬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을 모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재정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국 같은 데는 사회주택을 민간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 자를 많이 공략을 했는데 그러한 어떤 배경이 유럽의 사회주택을 발전시킨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새로운 주거를 디지털 소셜 리빙이라고 해서 코리빙, 코워킹, 그리고 공동리가를 하는 사회적 주택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주거 형태가 디지털 소셜리즘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정말 아름답게 꼽히는 이 사회주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기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진대학교의 유기현입니다. 저희한테는 부산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제가 부산학교를 이번에 처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교 때문에 오게 돼서 저는 더 아주 좀 좋고요.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여기 부산 전철 몇 가지 한번 걸어가 봤어요. 얼마큼 시간이 되나 이 주변 환경을 좀 살펴보는 기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 바닷가 쪽이나 어시장 쪽에 저는 자같이 시장만 돌아다니다가 이쪽 내륙 쪽으로 부산 쪽으로 한번 올라와서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윤상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사회주택 관련해가지고 제목이 나오길래 저도 이거 번쩍 손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빨리 되나 봐요. 두 번째 발표한 거 보니까 좀 빨리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저도 사회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연구를 좀 오랫동안 해왔고요. 사회주택이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사회 경제주체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에 대해서 생겨나는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주택 연구하시는 분들 원래 의지하시면 사회주택 공급되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사회주택 관련해가지고 연구라든지 포럼을 참석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한 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주체가 되어 있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억제가 안 되는 것 뿐이고 조례 쪽으로는 일단 있는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저도 사실은 해외사람의 우리 공공임대주택을 소개할 때 소셜 하우징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주택이라고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공임대주택을 해외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 결국 저도 소셜하우징이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굳이 여기서 의미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좀 갖거든요. 사실 어찌 됐든 간에 사회주택이 됐든 이름이 공공임대주택이 됐든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안에 임대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약자를 가질 수 있는 이 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걸 저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사회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 어떤 이름을 갖더라도 저는 크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까 유럽의 배경이 좀 다른 건 있겠지만 우리 캠핑웨이버를 사실주택 연구를 좀 보면 유럽 같은 사회주택은 두 가지 체계로 나눠져 있죠. 이런 시스템과 단위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분류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원도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는 공공이 담당하는데 나머지 다 민간 은행들이 해야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원도 시스템을 유럽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누가 공급하든 공공이 공급하든 민간이 공급하든 누가 공급해도 사회주택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공급한다면 누구는 지원해줄게라는 형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회주택에 보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원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는 6.7%로 알고 있는데 아까 좀 늘었나봐요. 아까 8%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6.7%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유럽의 사회주택은 보통 20% 이상이 넘잖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주택이라는 이름과 보통 임대주택이라는 이름들을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저는 이제 제 분야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품었고요. 그다음에 논문을 좀 들어가면 진짜 많은 연구에서 자료하고 또 이제 유럽 그 사회복지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아주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제가 팍팍팍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읽다 보니까 저 여러 연구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에서는 약간 본인의 주장이 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유럽의 8개 국가를 지금 나열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약간 보고서 형식의 그런 이렇다라는 소개를 하는 거고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이 국가에서는 어떻다. 그걸 따라서 우리한테 시사점을 찾아왔으면 더 좋고 풍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너무 바쁘셔가지고 뒷마무리를 좀 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 마무리가 이제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여튼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자꾸 오바돼서 윤 교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양사회대학교 윤정경입니다. 저는 부동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목에 있어서 유럽의 사회 주택부터의 영역과 시사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영역 자체가 시사점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과 유럽의 사회주택 제도의 비교 교차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는 사회주택과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 과거 대한주택공사에서 이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LH 통합을 할 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할 때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그 의미는 접근할 때 그 의미는 프로세스 자체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겹치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내년에 들어가 보면 대한주택공사의 이 부채가 너무나 컸습니다. 2009년 그 당시 12월이니까 통합하는 당시에 보더라도 부채가 133조였어요. 전체 자산의 거의 82%에 육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그 통합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통합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실제 공급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것들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런 부채가 너무나 크게 일어나니까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좀 지원을 해라. 재정이 빵꾸가 나니까 방금 아까 예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빵꾸가 나기 때문에 민간에서 좀 이 부분을 담당해라 이렇게 하면서 공공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법령 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고요. 또 장기 임대주택법에 의해서도 실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굳이 이 명칭을 사회주택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명칭을 바꿔서 공급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공공임대주택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강시킬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논문 자체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 부동산 논문을 제가 봤을 때는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용성이라든가 독창성 측면에서 서술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봤을 때는 먼저 첫 모의고부터 시작했을 때 주거권이라는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권이라는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해 들어가고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대체제와 보완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자께서는 이 사회주택이 실질적으로 보완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보완제라는 것은 서로 그러니까 상생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수요가 늘어나면 같이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주택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수요가 늘어날까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도 실질적으로는 NH공사라든가 각 도시공사에서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법률보다는 지자체 조례, 몇 개의 조례에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동산 합적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깊이 있는 고찰과 또 연구, 합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이우도입니다. 저는 자산관리 학회를 2년간 맡고 내년 2월 되면 정년 마치고 넘겨줄 예정인데, 오늘 여전히 우리 부동산 학을 이끌어가시는 이 학회에 고귀한 분들을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회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자료에 의존을 해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내용에 의존하면은 이 조례라는 게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법은 법인데 자치도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가지고 조합해갖고 공통점을 찾아가고 법률로 만드는 국민이 성공하게 봅니다. 저는 그런 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나요? 네. 아니, 앞서서 이유들 좀 너무 짧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렴주택이라는 책도 쓴 바가 있고요. 관련 주제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아argument는 없고요. 다만, 그게 법제가 됐든 아니면 이런 리서치 퀘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사회주택이 공급되지 못할까? 라고 하는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면 박사 논문으로도 디벨롭하기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말씀하신 사회주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주택 형태로 불리기도 하고, 아까 앞서서 주셨던 소셜하우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제가 썼던 저렴주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프더블하우징이라고 하죠. 결국은 저 역시도 관심은 있지만 이것이 왜 우리 사회에 제대로 세팅되지 못하나에 대한 퀘스천은 계속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5년도에 주택법이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주거권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소위 논의가 계속 진행된다. 영국에 가보면 킹스크로스역이라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지구와 관련된 재생인데요. 거기에 주택 2,500채가 개발되는데 공급되는 주택 42%가 어프더블하우징이에요. 저렴주택이에요. 그 얘기는 영국 같은 사회에서도 저렴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로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바꿔서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 사람들에게 차상이겠쯤, 하이겠쯤 정도 들어가서 사는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거 외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아마 인간 임대 분양주택을 원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처럼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저렴주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젊은 거기에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런 선택을 한다. 민간주택 쪽을 선택할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아버지 세대가 내 집값 떨어지면 안 돼라고 하지만 우리 MG 2030 세대는 연애결혼 출산 포기, 집 사는 것 포기, 인간관계 포기, 집
작은 거 포기가 있는 게 포기가 동격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저렴주택이라고 하는 주거서 단위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역할을 사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에 갈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건대학교 김경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성택 이사장님 그리고 여기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교수님들과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여강수 교수님께서 논문 형식을 가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저에게 많은 이렇게 지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두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연구의 필요성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연구가 왜 필요한지 또는 연구 목적에 대한 내용이 명료하지 않다. 앞서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이 정도. 그리고 이 논문에서 분석 기준, 분석 틀, 이거 둘째 치고라도 이 스칸디나비아 삼국이랑 이후에 이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국가 성장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고, 그리고 좀 자기의 이런 견해라든지 방해하는 싸움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가 별도로 작성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짧게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발표 여기서 교수님께 종합적으로 끝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시각적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적으로 토론해 주신 분들의 고견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수용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무료로 자유주택법제에 대한 연구를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성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 학술연구소에서 A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가 사회주택 주제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가 제 연구 주제에서 지금 1년차 부분에서는 올해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그만 유럽의 사회주택을 객관화시켜서 객관적인 것만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객관화하는 작업 중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이 상당히 많이 계류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큰 거 아무도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사회주택 단회법도 만들어져 있고 발의가 되어 있고요. 임대주택법에서도 개정사항이 있고 공공주택법에서도 개정사항이 있고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사회주택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개념적이나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단일 법률을 만들어 제안하는 음식이 제가 아마 제 연구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5년 동안의 연구의 중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주택의 개념을 다른 분들이 혼자분이 지적했던 것처럼 저렴한 주택이든 사회주택 미래주택이든 사회주택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명칭을 너무 고수한다든가 아니면 유럽에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급성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떼고 계속 같이 중립적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장소해 주시고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부동산학회니까 이런 주제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택의 한국화 정착 방안 내지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토론 잘 해주시고 우리 발표 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